이춘자, 한시연,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무당의 신명이나 점사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몇 마디로 끝나버리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5분, 10분 점사 보는 사례가 많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 상담을 했는데 넌 점 볼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점 보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끊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저는 보통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제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 신 받아야 돼. 받을 건 받고 말 건 말아. 그리고 뭐 너 뒤에 할머니 있어. 너 누가 따라왔어. 풀었네. 그냥 이 말만 하고 끝났다. 물론 그게 핵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포인트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상담자와 선생님 간의 핑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떠한 추가적인 부연적인 설명 없이 던져놓고 점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 나온 어떤 무당은 20분이 지나면 상담자한테 나가라고 한대요. 뭐라도 더 물어보려고 하면 20분 받는데 이 돈 받고 하게 생겼어? 돈을 더 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별의 별 무당들이 많네요. 점상은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분이든 20분만 점상을 본다 해도 해결책을 주고 이해를 시켜야죠. 저는 보통 30분 정도 상담을 하는데 설명하느라고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이해를 못하면. 그럼요. 네, 맞아요. 그냥 뭐 20분을 받든 10분을 받든 본인이 그걸 갖다가 만족하면. 수용하면 돼. 근데 만족하면 돼. 억울해서 만족하면. 그 말을 다른 선생님한테 할 때는 선생님한테 만족을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걸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1시간을 꽉 채워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대신 점사비를 시간 단위로 받아요. 2시간 동안 봐주세요 하는 사람은 2시간비를 받고 봐드리는 거고 가끔 이제 상담할 내용이 많지 않으면 선성과 전생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서 1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10분, 20분 보고 저 다 봤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사람당 1시간 반 정도의 여유를 갖고 예약을 잡아드리는데요. 만약 다음 시간대에 예약이 없다면 더 봐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2시간도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자분들의 불만 두 번째, 바로 무당의 불량한 상담 태도입니다. 점사 보면서 담배 물고 상담자 얼굴에 막 이런 그거는 뿜으면서 반말하고 가끔 신이 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됐다는 경우는 내가 많이 봤지만 신명 핑계를 댈 이유는 사실 따로 없지 않나. 이거는 그냥 무당의 인성 문제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요. 맞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 정말 신을 맹세코 법당 앞에서 나이트 한 번 기려본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거는 굿할 때 신명과 접신해서 흥을 돋굴 맞습니다. 때 나오는 행동이지 절대 점 볼 때는 그렇지 저는 안 해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면 전개가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분들 신명에 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담자분들이 성토하는 마지막 불만입니다. 점사비인데요. 1인 점사비 30만 원, 가족 점사비 50만 원 이렇게 고액의 점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마지막 불만입니다. 제가 본 상담자는 30만 원이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자식들 추가되고 동생 추가되고 해서 70만 원 내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가족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따로 보는 게 정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건 저도 네,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왜? 딸이 결혼했으면 사이가 있는 거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따로 보라 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가정의 조상 때문에 네. 섞여서 정계가 우리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따로 보라 하는데 적어도 신랑 각시 자식들을 함께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봤던 분은 사실 손님이 많지 않은데 일부러 6개월 밀렸다, 8개월 밀렸다. 급하면 시간을 빨리 빼줄 테니까
특별 점사비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해서 특별 점사를 한다는 거죠. 솔직히 급해서 그 돈을 내고 오는 사람은 구술 유도하면 그분들은 안 할 리가 없죠. 급해서 왔는데 그런 분들만 상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값어치를 해주면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로 점을 잘 봐야 그 정도의 고액의 점사비를 낼까 솔직히 진짜 의문이 듭니다. 근데 한시연 선생님께서는 시간당 예약을 받으셔서 그 시간으로 꽉 채우신다고 하셨지만 네. 어떤 분들은 또 분 단위로 점사를 분 단위로? 본다고, 네, 1분? 받는다고. 1분? 뭐 10분이다, 20분이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분 단위로 얼마씩 더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팅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상담자 분들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예의 없는 행동으로 저희를 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맞아. 그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욱합니다. 맞아요.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들,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 했던 말 무한 반복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점사를 보러 와서 점사에 집중하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천불나고 진짜 만불나요. 진심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점을 내가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뜸 근데 선생님은 연애 안 하세요. 선생님이랑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어도 다른 진짜 헛된 질문들 진짜 단언컨대 그 자리에서 저는 쏴요. 조금 이제 호기심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간절해서 왔으면 진중하게 점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팬티로 점사를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상담을 오셔서 자기가 돈은 많은데 애가 없으니까 3억을 줄 테니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목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전화? 네, 전화했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별게 다 있어요. 맞아요. 뭐 더 이상 점이 나올 게 없는데 우리가 뭐 그걸 막 억지로 뽑아내서 점을 볼 수는 없잖아요. 왜 빨리 끝내냐고 불만. 뭐 더 안 나온다고 불만. 다른 곳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만 안 된다고 하냐고 불만.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일산인데 멀다고 불만. 저도 일하고 있는데 답변이 늦으면 늦다고 불만. 무당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인간 천인간 우리는 구제중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만 바라봐 주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무속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굿이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는. 굿을 하는 어떤 의미가 퇴색이 되면서 굿을 권하는 무당은 무조건 사기꾼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단지 굿을 권유한다고 해서 꼭 색안경을 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호기심에 보는 분들도 있고 신년운세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진짜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나머지는 호기심 반, 그냥 기대 반, 나도 한번 너도 한번. 그런데 정말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굿인데 이런 굿 같은 것들을 남용을 하는 게 잘못된 거고 굿을 진짜 악의적으로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굿을 권했을 때 나쁘다. 그쵸. 너도 역시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담자 10명 중에 6, 7명은 다른 곳에서 이제 한 굿이 잘못돼서 바로 잡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굿에 대한 불심이 있으니까 저도 정말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 내가 내려놓은 제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이야기할 때 내 이제 윤 선생 말 맞다나 내 구태라 해놔놓으니까 사례자분들이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막 굿을 한다고 1억을 쓰고 몇천을 맞아요, 쓰고 호되게 당했는데 정말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나조차도 이 사람한테 굿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특히 굿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배고픈 조상은 한 번 밥 먹었다고 해서 배불러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먹고 싶어서 자손을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굿을 여러 번 할 자신이 없으면 직접 기도하게 합니다. 본인의 업이고 본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직접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영적 의식을 했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 갔다 왔던데. 네, 앉아서 축원만 3시간 하고 끝났다. 뒷전만 치다가 끝났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구술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굿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치성이고 치성이라고 하면서 굿값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그죠? 치성은 앉아서 신명에게 비는 건데 한양 쪽으로 올라오니까 나도 치성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강원도는 산마지예요, 산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엉키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돈이 없어서 급하게 또 쳐내야 되고 또 빌어줘야 할 때는 치석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미스테리 서클 솔루션에 보셨던 영적 의식이 사실 모두 굿입니다. 맞아요. 12거리를 바탕으로 천지신명과 무당의 신명 또 제갓집 분들의 조상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기 때문에 모든 거리마다 목도 각각, 깃도 각각 또 신명님의 공수나 조상의 넋풀이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굿이죠. 그런데 내가 치성을 해야 할지 구술해야 할지 본인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합격이나 구설 문제도 얼마든지 치성으로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대로 굿을 많이 해왔던 집안이나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신명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우리가 굿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굿맛을 본 분들, 닭이 직성에서 치성을 사실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한 조상이 잔치꽃을 또 잔치상을 원하는데 표적을 또 잘 받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또 굿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연마다 또 해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씩 굿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강원도에서는 산탈이나 진호기국 같은 의식을 대부분 굿으로 해요. 꼭 굿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신병입니다. 신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굿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것부터 안 올라.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말씀은 참고하시고 나에게 뭔가 필요한지 가늠해 보신 후에 심중하게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치성이나 굿도 결국 금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치성이나 굿값도 통일이 된 건 아니지만 무당 자신이 어떤 의식을 할 때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나는 치성을 이런 식으로 나는 굿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는 거죠. 애동 때는 신명에서 공수로 금액을 정해주시기도 하잖아요. 신명에서는 어려운 사람에게 몇천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공수를 받긴 했어도 그냥 제갓집의 형편에 따라 받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 달라는 신명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 자체가 인건비, 과일값 네. 따지면서 요거 저거 요구가 되는 거지. 실제 우리 시내에서 돈 달라 그래?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애기가 내가 이제 내림굿을 할 때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뇌파 인재력에 그렇죠. 그럴 수도 돈 있어요. 들어간 게 있어서 얼마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신이 절대로 그런 거는 난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 신에서 절대. 그게 심리적인 거가 그렇지, 있겠죠. 그렇지. 모든 건 이제 적정선이라는 게 또 그렇죠. 있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치성이나 굿이 대략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세인지 알아두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수굿처럼 먹자 쓰자 놀자 아예 작정하고 굿을 하시는 이제 분들은 별비라고도 하고 한양에선 뒷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금전이 추가가 되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뭐 치성은 이제 300선에서 정말 많아봐야 400, 500. 그쵸. 그리고 뭐 굿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이 뭐 한양굿이나 일반적인 굿은 잘 모르겠지만 이북굿은 최하 800 정도, 많게는 1000 그 사이를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무당들도 치성값은 500선이 넘어가면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네, 건 맞아요. 하지. 근데 특히 강원도 곳은 장구와 악사가 꼭 필요해서 굿이라고 하면 네. 굿이라고 하면 무조건 악사가 앉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조건 장구가 앉아요. 그러니까 청배 선생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하 800은 들어간다고 저는 봐야 돼요. 나 수백에도 해요.
난 300에도 한다고. 아 그러니까 뭐 다들 힘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슬 이제 나는 부산 구슬을 하기 때문에 부산 구슬 스님하고 보살하고 둘이도 하고 법사하고 저하고 둘이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구슬 야외 그걸 좀 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신령님을 청하고 조상도 청하고 조상을 놀아주고 법사하고 둘이 하지만 7, 8시간 동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굿은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만 300의 굿을 하면 지금 많거든요. 제가 굿당을 운영하다 보면 충청도에서도 용어에 따라 이게 선생님이 용어에 따라서 치성이다, 굿이다 이걸 말을 해주면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한양굿을 하시는데 그분은 진짜 350에 선생님들이 4분이 들어가요. 자기는 못 하는데 선생님이 4분이 들어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남는 게 없잖아요. 굿당비 주고 장을 그렇다고 조금 보는 것도 아닌데 나오지를 않아도 그 선생님은 일을 했다는 그 목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다. 이것만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맞아요. 강원도 쪽 우리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뭔가가 틀리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 그런 오해하시면 부분은 좀 안 돼. 아실 예, 거예요. 예,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굿값들이 천차만별인 것 때문에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강원도 굿이나 선생님처럼 저같이 이북굿을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공감을 또 하시겠지만 뭐 그렇지. 기본적으로 상장구, 징, 악사, 굿당비, 재물값 또 신제자들 다만 촉값이라도 얼마씩 주고 그 그렇죠. 선생님처럼 나라도 내 성수 몫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이 굿값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 지역마다 맞아요. 선생님들마다 또 자기가 어떤 굿을 하는지의 결례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이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제갓집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굿도 반굿으로 거리를 합쳐서 500선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굿을 주관하는 무당의 재량이라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0에 이제 굿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무당들은 700에도 치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왕에서 사과나 배가 5개 뭐 조금씩 올려갖고도 금액을 또 높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살림을 좀 해본 분들이라면 굿상에 올라온 재물값 정도는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금액이 적으면 재물을 적게 차립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적다고 해서 신명께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힘든 와중에 정성을 올리는 걸 고맙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굿을 하고 난 후에 성부를 본 분들이 보시를 해주는 게 훨씬 보람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무당 사용 설명서라고 했는데 모든 설명서에는 그 제품이 왜 좋은지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셀프 광고를 한 번씩 해봅시다. 저는 네. 신굿을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본 신은 한 번도 어긋남 본 적이 없고 신을 받고 20년 동안 못 불려 먹던 제자도 제가 가리를 잡아준 후에 지금은 바빠서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신굿에는 99.9999 자신감 갖고 살아갑니다. 네. 저는 천성과 전생을 보는 점사는 정말 자신 있어요. 자신의 천성을 알아야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노하우나 잠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생 상담이나 이제 천성 상담을 하러 올 때는 눈을 통해서 가슴을 들여다보고 영적 존재를 보기 때문에 눈에는 서클 렌즈를 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생을 보러 오실 때는 꼭 서클 렌즈는 빼고 보러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비록 총각이지만 아기 점지에는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점지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알고 있는 소개를 통해서 아이를 또 점지받고 싶다는 분들도 이어 연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두 번째로 자신 있는 건 퇴마나 퇴송 이런 경험이 사실 너무 많았다 보니까 어떤 맥락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또 이 또한 저의 어떤 능력과 실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쁜 아이가 갖고 싶은 분들, 또 영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응어러진 마음을 풀어준다든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